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92페이지입니다. 챕터 7 해가지고 법률행위 대리가 나오죠. 일단 대리 부분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또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개념부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대리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이상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주면 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대리인이라고 해요. 근데 을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땅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 법률 행위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이 매매대금은 누가 줘야 되냐면 갑이 병에게 줘야 되는 거죠. 이 병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해요. 또 을도 만약에 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이전 등기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갑에게 줘야 되죠. 그러면 매매계약은 을이 했지만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타인을 위하여 대신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타인을 위하여 대신 법률 행위를 한다는 말은 결국은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고요.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려면 그 전 단계로서 반드시 뭘 하게 되냐면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을 말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대신 단순히 일해주는 사람은 좀 이따가 구별 개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자라고 별개의 개념이 있어요. 그 대리인이란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2번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이 나오는데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면 본인은 약간 좀 띨띨하신 분들이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다시 말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능력을 보충해줘요. 뭐가요? 법정 대리가요. 또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그러면 을을 우리가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서울에 앉아가지고도 제주도에 있는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폭넓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대리란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해요. 보충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이 하고요. 확장하는 것은 누가요? 임의 대리인이 하는 거다. 이게 사회적 기능이고요. 2번 대리의 삼면관계 해가지고 이제는 그림을 그리면 3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항상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삼면관계라는 말을 쓰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우측에 3. 대리의 본질 해가지고 1번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도 의미 없는 겁니다. 일단 학설이 대립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의미인 거죠. 왜 을이 법률행위 매매계약을 했는데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이걸 본인 행위설이라고 하고요.
을이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과 을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를 우리가 공동행위설이라고 해요. 근데요, 우리 민법은 누가 의사결정한다고요? 대리인이. 누가 법률행위라는 거죠? 대리인이. 근데 효과는 왜 본인에 기속돼요? 민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대리인 행위설이고요. 우리 민법에 채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도 대리인이 하는 거고 의사결정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에서 대표와 사자가 나오는데 일단 대표는 이런 문제죠. A라는 법인이 있고 갑이라는 대표 이사가 있어요. 요 이사가 나서가지고 을과 만나서 법률행위를 하면 요 법률행위 효과가 갑에게 직접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아요? 대리와 똑같고요. 그래서 대리관한 민법 규정은 일반적으로 대표에 대해서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법인과 대표는 한 몸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뭘 해야 돼요?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법인 자체가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그 기관이 뭐예요? 대표고 이사라는 거죠. 따라서 이사가 행위라면 그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되는 이유는 이사의 행위가 이코로 누구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 법인은 한 몸이다. 이런 점에서는 대리와 차이점이 있고요. 중요한 것이 2번 사자입니다. 일단 사자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심부름꾼,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가끔 개배기가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황산벌의 그 대사가 나오던데 아무튼 심부름꾼을 말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고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자라고 해요. 뭐가 다르죠? 의사 결정의 주체가 다르죠.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 결정하고 있죠? 대리인. 사자에서는 누가 의사 결정하고 있죠? 본인이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해 주는 것,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아니라 뭐로 평가되죠? 사자로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사자가 되기 때문에 민법 내용이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일해 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자고 대리인이란 스스로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만이 대리인이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자, 대표 예제를 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대리는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대리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민법 117조가 특별히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는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의사 능력만. 그 다음 본인은 법률행위 안 하죠. 따라서 행위 능력 필요 없고요. 또 의사결정도 누가 해요? 을이 하는 것이지 갑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갑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의사 능력도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전에 의사 무능력자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명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죠. 을이 병과 만나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고 있을 때 갑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갑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감 잡히시죠? 이에 반해서 사자는 의사 능력 필요 없어요. 행위 능력 필요 없어요.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행위도 갑이 직접 하는 거고요. 의사결정도 누가요? 갑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사자에서는 본인이 있어야 되고 을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자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럼 이제 문제 보자고요. 대리와 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나. 맞나요? 맞죠? 왜요?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누가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요. 사자의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나요? 맞죠? 사자에서는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본인이 하니까요. 2번,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사자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대리의 경우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죠. 행위 능력도 의사 능력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자에서 본인은 의사를 결정하니까 의사 능력도 필요하고요. 법률 행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니까 행위 능력도 필요한 거죠. 3번, 사자가 본인의 효과 의사를 잘못 전달했어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게 되니까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지나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맞죠? 왜요? 의사 표시를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죠. 두 가지가 뒤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죠.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는 허용될 수 있다. 이거 좀 더 설명드릴 건데, 대리는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에 한해서 허용이 돼요. 그렇지만 사자는 의사 결정 안 하죠. 단순히 전달하죠. 표시하죠. 따라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의사표시가 없는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사자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간접대리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 포도를 팔고 싶은데 직접 팔기 어려우니까 을이라는 상인을 찾아가서 내 포도 팔아주셔 위탁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갑은 을에게 포도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겠죠. 그럼 이제 을은 포도를 받아가지고 자기 가게에다 놓고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 직거라고 하면서 팔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파는 거죠. 자, 병이라는 손님이 나타나서 아저씨 포도 좀 주세요 가지고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아둔 포도를 병에게 뭐에게요? 전달해 주게 되고요. 병은 대금을 누구한테 주냐면 을한테 주는 거죠. 다만 특징은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갑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 돈에서 뭐만 띄게 되냐면 수수료만 띄거든요. 따라서 돈을 받아도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을 쓰게 돼요. 이게 뭐예요? 간접 대리예요. 자, 보세요. 일반적 대리는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효과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죠. 그래서 일반적 대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접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 경우에는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포도를 인도하는 효과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을을 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그죠? 아주 가끔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걸 바꿔요.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X. 어떻게 판다고요? 직거처럼 판다고요. 타인의 계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X. 돈을 받아도 누구 돈이라고요? 갑의 돈이라서 뭐죠? 타인의 계산이라는 거.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고 개념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머지 간접 점유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뒤에서 볼 내용이고 실제로는 대리와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고 해당 부분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 3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 행위 안에서 대리가 허용이 돼요. 다만 법률 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가족법상 행위죠. 왜냐하면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죠. 남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허용되지 않습니까?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우측에 보시면 준법률행위 나오는데 준법률행위는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의사표시가 없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준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리의 종류가 나오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대리. 네가 내 대신 대주도 가서 땅 좀 사라. 임의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행위,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가 돼요? 임의대리. 2번 능동대리, 수동대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뭐냐면 능동대리고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가 되냐면 수동대리가 돼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대리의 본질은 능동대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대리인이란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거니까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의사결정해요? 상대방 측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대리의 본질은 뭐만인 거예요? 능동대리인 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냐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에 대해서요? 능동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다만 부수적으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도 있다.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으로 이해하시면 또 교재가 또 이상해져요. 그죠? 다시 한번요.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다. 수동대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권대리, 무권대리 중요한 개념이지만 자세는 뒤에서 봐야 되겠죠. 대리 행위를 했는데 실제로 대리권이 있으면 뭐예요?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돼요? 무권대리다. 그것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제2절 해가지고 대리권이 나옵니다. 일단 대리권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권리라는 말도 있고 권한이라는 말도 있죠. 차이점이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는 권리예요. 남을 위한 것은 권한이에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하셔서 황교안 총리인가요? 그 양반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권리라고 이해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대통령은 뭐가 돼요? 권한이 되는 거죠.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간담회 하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뉘앙스를 좀 받아요. 아, 이 양반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권리로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런 뉘앙스죠. 대통령이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걸 좀 느끼는데, 그래서 좀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생각이 좀 있지 않았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가긴 합니다. 그죠? 아무튼 뭐가 옳고 그른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죠? 아무튼 권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은 뭐예요? 권한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대리권을 가지고 병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효과가 자신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생기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니까 권리가 아니라 뭐가 돼요? 권한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 해가지고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인데 그 법률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고요. 2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냐면 수권행위예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까다로울 수 있지만 시험 문제를 곧잘 내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수권행위 할 때 이 숫자는 뭐냐면 줄 숫자예요. 그래서 권한을 주는 행위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가지고 땅 좀 사라. 이게 뭐예요? 수권행위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수권행위가 법률행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갑이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땅 사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네가 내 대신 땅 좀 사라는 말은 명백히 뭐예요?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인 거죠. 근데 이 법률행위라는 건 명확한데 이것이 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 무명계약설이고, 아니다, 단독행위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 통솔과 판례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로 이해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고요. 을로부터 굳이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한테 얘기했더니 을이 싫어 임마 나 안 해. 그래도 이미 을에게는 을이 뭐가 된 거예요? 대리인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뭐예요? 단독행위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을이 좋아, 내가 할게 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을이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민법은, 우리 판례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고 을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 을이 서로 싫다고 했더라도 을은 이미 대리인이 된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예요? 통솔이가 판례란 말이죠. 왜 이렇게 이해하느냐? 우리 민법 117조 때문에 그렇다. 민법 117조는 대리는 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을이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 승낙을 해야지만 된다면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지 못해요?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독자적으로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승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쩔 수 없이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서로 을이 행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1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뭐 하는 거죠?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리권을 주는 이유예요. 아무한테나 대리권을 주는 건 아니겠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둘이 친구 사이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갑과 을이 부부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보 당신이 내 대신 땅 좀 사,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에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기초적 내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기초적 내부 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무효가 됐을 때 수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인데,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무인설과 유인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카드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3, 수권행위의 뭐예요? 무인성, 유인성이 나와요. 우측에 보면 판례 나와 있는데 우리 판례는 무인성을 취합니다. 따라서 기초적 내부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대리권은 뭐 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영향을 안 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우측 판례는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뭘 내냐면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도박 채무, 도박 빚을 부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근데 문제는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한테 당장 줄 돈은 없다. 그 대신 내가 아파트 한 채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를 네가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 원 받아가나. 네가 내 대신 팔아가지고 뭘 한 거죠? 수권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병에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이유는 뭐예요? 도박 채무의 변제죠. 이게 뭐예요? 기초적 내부 관계죠. 근데 이거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그죠? 우리 판례는 뭘 취합니까? 무인성을 취하니까 이게 무효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행위 영향을 안 줘요. 따라서 수권행위는 뭐예요? 유효한 것이고, 을은 적법한 대리이니까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병도 확정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이해하는 판례인 거죠. 우리 판례는 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에 대해서 뭘 취합니까? 무인성을 취합니다. 판례가 좀 긴데요. 간단히 좀 읽어볼 건데, 관련 판례 내용 해가지고 1957년 7월 14가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우측에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이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 변제 충당한 부분에 뭐예요? 한정되고, 그죠? 한정된다는 말은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죠. 위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않냐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는 여전히 뭐예요? 유효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병은 적법하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가 되겠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수권행위의 상대방 대리인이 될 자에게 하고요. 방식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4번 수권행위 철회 가능해요. 다만 효과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까지만 수권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